소희 씨, 오늘 저녁 당신을 안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볼에, 그리고 입술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모든 흔적이 우리가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뜨거운 체온,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길,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났어요. 68배 나이에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어요. 창밖의 별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이입니다. 오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한소희님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소희, 올해 68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난 10년 전까지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간호사로 45년을 일했고 남편 전수군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26에 만나 28에 결혼했어요. 수근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어요. 바쁜 일상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했어요. 주말이면 남산을 함께 걸었고 명절엔 시골 본가에 내려가 가족들과 웃었어요. 그렇게 35년이 흘렀어요.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았어요. 병원 동료들, 수근 씨의 제자들, 조카들이 우리 주변을 채워줬어요. 노후를 함께 준비했고 퇴직 후엔 제주도에 작은 집을 얻어 살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10년 전 2월 24일 밤 11시 40분 수근 씨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왔어요. 정면 충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늘 그렇듯 바쁜 밤이었어요. 11시가 넘어서도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고 차트를 정리하며 익숙한 일과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환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수근 씨였어요. 피로 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옷, 축 늘어진 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후배 간호사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저 환자는 제가 맡을게요. 선생님은 잠시 쉬세요.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후배를 뿌리치고 수근 씨에게 달려갔어요.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근 씨의 맥박을 짚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호흡은 불규칙했고 의식은 없었어요. 당직 선생님이 급히 달려와 지시를 내렸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링거 라인을 확보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일은 정확하게 해냈어요. 수근 씨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제야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40년 가까이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응급 환자를 봤지만 내 남편을 응급실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근무를 마칠 수 없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나를 집으로 보내려 했지만 저는 중환자실 밖을 떠날 수 없었어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수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어요. 제발 눈을 떠줘. 제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수근 씨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저는 또다시 복도로 밀려났어요. 30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근 씨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났어요. 내가 일하던 병원에서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넸어요. 수근 씨의 제자들이 와서 울었고 병원 동료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현관에 놓인 수근 씨의 운동화, 거실 소파에 걸쳐진 그의 점퍼, 모든 게 그대로인데 수근 씨만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병원 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눕는 침대, 모든 게 낯설고 고통스러웠어요. 주변에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익숙해지긴 했지만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아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병원 동료들 중 몇몇이 선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좋은 사람 있다며 소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남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수근 씨 하나로 충분했고 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수근 씨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어요. 63살이 되던 해 저는 병원을 퇴직했어요. 45년 근무를 마치는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꽃다발과 감사패를 받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긴 시간뿐일 테니까요. 퇴직 후의 삶은 더욱 공허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오전엔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엔 아파트 경로당에 갔습니다.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삶.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 그렇게 8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최영숙이 찾아왔어요. 영숙이는 대학 동창으로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그녀도 남편과 사별했지만 나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었어요. 소희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 더욱 활동적으로 살아야지. 나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영숙이는 가방에서 봉사활동 안내 책자를 꺼냈어요. 의료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의료봉사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로 살았던 시간이 그리웠던 걸까요?
이건 서울과 수도권 복지관을 돌며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검진과 건강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야. 월 2회 주말에 진행되고 점심도 제공돼. 너처럼 경력 있는 간호에게 딱 필요한 활동이야. 영숙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제 8년이나 일 안 한 사람이야.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내 손에 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소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이렇게만 살면 안 돼. 영숙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집과 경로당만 오가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 그건 사는 게 아니야. 수근 씨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살아있지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정말? 진심이야? 응.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할 일 없잖아. 영숙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일주일 후, 저는 봉사단체 사무실을 찾았어요.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박승수라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경력 있는 간호사분이 오시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승수 씨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활동은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고 보통 오후 4시쯤 마무리된다고 했어요. 팀은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고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혈압과 혈당 측정, 복약 지도, 간단한 상담이었어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경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승수 씨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첫 봉사는 2주 후 토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긴장되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간호사복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집합 장소는 서울역 근처 단체 사무실이었어요.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영숙이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아줬어요. 소희야, 여기야.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어요. 회색 재킷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선해 보였어요. 소희야, 소개할게. 이분은 정한철 선생님이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퇴직하셨대. 이분도 이번이 첫 봉사실에. 처음 뵙겠습니다. 정한철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소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승수 씨가 팀 편성을 발표했어요. 한소희 선생님, 정한철 선생님, 최영숙님, 그리고 자원봉사자 2분이 3조예요. 오늘은 성북구 복지관으로 가실 거예요. 우리는 작은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이가 내 옆에, 승수 씨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승수 씨가 오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전엔 집단 검진, 오후엔 독거 어르신 댁 방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소희 선생님, 간호사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45년 했어요. 8년 전에 퇴직했고요.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 한철 씨는요? 초등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셨나요? 40년 근무했습니다. 5년 전 교장으로 퇴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수근 씨도 교사였어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죠. 교육자라는 공통점이 한철 씨를 더 친근하게 느끼게 했어요. 수근 씨가 늘 하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축복이야.
미래를 만드는 일이니까. 한철 씨의 차분한 말투, 정중한 태도가 수근 씨와 겹쳐 보였어요. 같은 교육자였다는 것,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선생님, 남편분도 교육자셨군요. 한철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같았어요. 차는 성북구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건물이었어요. 우리는 짐을 들고 2층 강당으로 올라갔어요. 이미 어르신들이 30여 명 대기하고 계셨어요. 간단히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검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꺼내 세팅했어요. 손에 익은 동작들이었어요. 8년 만에 다시 만지는 의료기구들이 반가웠습니다. 한철 씨는 명부를 정리하고 어르신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오시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아이들을 대했던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이 내 앞에 앉으셨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팔 좀 올려주세요. 혈압 재드릴게요. 커프를 감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익숙한 감촉, 익숙한 소리, 160에 90이네요. 조금 높은 편이시네요. 약은 드세요? 응, 먹는데 자꾸 깜빡해서. 옆에서 한철 씨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약 복용 시간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면 돼요. 그래, 고맙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철 씨와 저는 호흡이 잘 맞았어요. 내가 검진을 하면 그가 기록하고 상담했어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전 검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준비해준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옥상에 올라가 앉았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영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뿌듯한 하루예요. 내 말에 한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 선생님, 정말 손이 빠르시네요. 역시 베테랑이세요. 아니에요. 한철 씨가 어르신들을 잘 대해주셔서 제가 편했어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8년 만에 듣는 일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철 씨는 대전에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남편을 10년 전에 보냈어요. 익숙해진다는 말 잘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엔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했어요. 첫 번째 집은 반지하 작은 방이었어요. 85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했어요. 한철 씨는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도시락 배달 신청하셨어요? 응, 하루에 한 끼는 받아 먹어. 저녁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한철 씨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다음에 올 때 영양제 좀 가져다 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네.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주니. 그 말에 내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돌며 비슷한 풍경이 반복되었어요. 좁은 방, 낡은 가구, 혼자 사는 노인들. 그분들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방문하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 4시쯤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다시 승합차에 올라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소희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도 한철 씨 덕분에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이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소희야, 한철 씨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아? 응, 좋은 분이신 것 같아. 그 이상의 감정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해 짐을 내렸습니다. 다음 봉사는 2주 후라고 했어요. 헤어지기 전 한철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하루가 빨리 지나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2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2주 후 다시 봉사날이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한철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 씨 일찍 오셨네요. 한철 씨도요. 우리는 또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엔 강동구 복지관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철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두 아들이 있고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고 했어요. 손주도 셋이나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조카들이 있지만 자주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참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아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들. 그 공통점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협력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원하는 걸 알았어요. 한철 씨가 어르신을 안내하면 내가 검진을 했어요. 내가 결과를 설명하면 그가 상담을 이어갔어요.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또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번엔 영숙이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철 씨와 나 둘만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소희 선생님, 혹시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년을 아이들과 보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으니 허전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수십 년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멈추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사활동이 기다려졌어요. 2주에 한 번 한철 씨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삶의 작은 빛이 되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6번의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한철 씨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봉사가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교직 생활, 내 간호사 시절,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삶에 대한 이야기, 모든 걸 편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봉사가 끝나고 평소처럼 카페로 갔어요. 한철 씨가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 씨, 제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이요? 소희 씨를 만나는 시간이 자꾸만 기다려져요.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정말요? 네. 봉사날이 되면 아침부터 설레요. 한철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소희 씨, 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다시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하지만 소희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뛰는 걸 느꼈어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근 씨를 보낸 후로 10년 동안 저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철 씨 앞에서는 그 다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희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요.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소희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소희 씨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조용한 거리를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한철 씨는 대전으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을 미뤘다고 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서울역 근처 작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소희 씨, 제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한철 씨의 말을 조용히 막았어요.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방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철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소희 씨, 오늘 저녁 당신을 안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볼에, 그리고 입술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달랐어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모든 흔적이 우리가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뜨거운 체온,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길,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났어요. 68배 나이에 저는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어요. 창밖의 별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한철 씨의 품에 안겨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이것이 사랑일까? 외로움을 달래는 위로일까? 하지만 그 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한철 씨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그가 평온하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의 주름들이 햇빛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오늘도 봉사 일정이 있었어요. 한철 씨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한철 씨, 일어나세요. 벌써 7시예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나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소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오늘 집합 시간은 9시였어요. 늦으면 안 돼요. 로비에서 간단히 커피를 마셨어요. 한철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소희 씨,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연락처 교환해요. 자주 통화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러대 그때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영숙이었어요. 소희야, 어디야? 벌써 집합 장소에 사람들 모였어. 빨리 와. 지금 가고 있어. 10분 안에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한철 씨를 봤어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제 팀도 벌써 모였을 거예요. 우리는 급히 호텔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각자의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철 씨의 팀은 서울역, 제 팀은 잠실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철 씨가 말했어요. 소희 씨, 오늘 봉사 끝나고 꼭 만나요. 연락처 교환하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네, 꼭 그래요. 서울역에서 한철 씨가 내렸어요. 헤어지기 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봐요. 네, 나중에 꼭 연락해요. 택시는 다시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철 씨가 점점 멀어졌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잠실 집합 장소에 도착했어요.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어요. 소희야,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좀 늦잠 잤어. 그날 봉사는 송파구 복지관이었어요. 일정은 평소보다 길어졌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빨리 서울역으로 가서 한철 씨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승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해산 장소가 달라요. 서울팀은 잠실에서, 대전팀은 용산에서 해산이에요. 뭐라고요? 왜요? 대전팀은 오늘 바로 기차 타고 내려가야 해서요. 용산역이 가까우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한철 씨는 용산에서 해산하는 거예요? 네. 벌써 출발했을 거예요. 급히 전화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한철 씨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어젯밤도 오늘 아침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어요. 영수가 한철 씨 전화번호 혹시 알아? 아니, 나도 몰라. 왜? 손이 떨렸어요. 급히 승수 씨에게 달려갔어요. 승수 씨, 정한철 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제발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급한 일이시면 제가 정한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한철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일을 어쩌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젯밤의 따뜻함이 아직 생생한데 벌써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주소 하나 없이 집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연락처를 미리 교환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철 씨도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하룻밤의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느낀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철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단체에 전화했어요. 죄송하지만 참가자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철 씨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는 것, 대전에서 근무했다는 것, 그것만이 내가 아는 전부였어요. 인터넷에서 대전교육청을 검색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 걸었어요. 여보세요. 퇴직 교장 선생님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정한철이라는 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런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발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서요. 또다시 벽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했어요. 영숙아, 한철 씨 어느 학교에서 근무했는지 혹시 들은 거 없어? 글쎄, 대전 어딘가라고만 했던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는 대전 초등학교 목록을 모두 출력했어요. 10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철 교장 선생님 근무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희 학교에는 그런 분 없으세요. 같은 대답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100개가 넘는 학교에 전화했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어요. 아, 정한철 교장 선생님요? 몇 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정말요?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드릴 수 없고요.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학교에서 퇴직 교사 모임이 있어요. 오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제가 가도 될까요? 오시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예요. 화요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도 길었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대전행 기차를 탔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반이었어요. 교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한철 씨가 여기 올까? 혹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선생님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창가에 한철 씨가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철 씨는 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희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주변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한철 씨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소희 씨를 많이 찾았어요. 봉사단체에도 전화하고 한양병원에도 전화했는데 소희 씨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학교를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철 씨도 나를 찾으려 애썼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소희 씨, 미안해요. 제가 그날 아침 너무 서둘러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한철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소희 씨, 이제 다시는 놓치지 말아요.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네,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우리는 그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주소도 이메일도 모든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매주 만나기로,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서로를 보기로, 남은 인생을 함께 살기로. 그날 저녁 한철 씨와 함께 대전역까지 걸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기차에 오르기 전 한철 씨가 말했어요. 소희 씨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수근 씨 이후로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 나도요. 저도 사랑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웃음이 났어요. 68배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 후 1년이 지났어요. 한철 씨와 저는 매주 만났어요. 때로는 그가 서울로, 때로는 제가 대전으로.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조카들에게도 한철 씨를 소개했어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곧 축하해 주었어요. 고모가 행복하시면 좋죠. 한철 씨의 아들들도 우리를 응원해 주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이든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외롭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봉사활동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곳에서 한철 씨를 만났고 다시 사랑을 배웠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외로운 분이 있다면, 혹시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밖으로 나가세요. 봉사든 취미 활동이든 무엇이든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마세요.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 손을 꼭 잡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한소희, 68배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지금까지 인생살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